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놀래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부동산 권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하는 이웃집 살수라는 프로에서의 우리나라 권리금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엄청 화제가 되었었거든요. 그 프로에 나오는 프랑스인 아노 씨는 현재 서울에서 크레페를 포장마차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 아노 씨의 꿈은 1년 안에 서울 홍대 근처에 프랑스 전통 레스토랑을 차리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홍대 근처 부동산에 가서 가게를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아노 씨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엄청난 권리금이 아무런 조처 없이 돈을 건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가장 충격받는다는 것이 권리금입니다. 그 권리금이 왜 생겼고 그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권리금이 생긴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유무형의 영업가치로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권리금이 생긴 겁니다. 일명 웃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임대인 주인도 아닌데 왜 기존 임차인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새 임차인에게 웃돈인 권리금을 받는 걸까요? 가게를 얻어 창업할 때 여러 가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돈도 돈이지만은 가게를 장사 잘 되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쌓아놓은 노하우 값으로 권리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 잘 되는 내 가게를 탐내는 사람들이 웃돈을 얹어줄게 팔아라 해서 받다 보니 권리금이 형성된 것이죠. 예전에는 이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가지고 안 좋은 사례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권리금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놓은 또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지금은 많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기존에는 소위 디박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인한 피해도 많았었어요. 디박은 임대인과의 새 임차인이 짜고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안 주고 내보내는 방법도 디박이라고 하고요. 건물을 매매할 때 부동산 중개 사무실로 통해 가지고 물건이나 그리고 매수자를 소개받아 놓고서 자기네들끼리 직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디박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일부를 받거나 월세를 높여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버리는 것도 디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는 피해 사례가 사실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새로 들어올 사람들에게 권리금을 받으려고 지가 챙기려고 재계약도 하지도 않고 내보내고 권리금을 가려채는 그런 나쁜 수법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2015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 보장 기간이 5년이었고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다가 보장 기간 내에 들어올 새 임차인이었거나 재계약을 할 수 없으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쫓겨나는 경우라고 해야 되나요? 나가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2015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 보장 기간이 또 10년으로 늘어났고 권리금에 대한 보호 규정이 생기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천만다행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법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지인이나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의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와가지고 한 푼도 못 받고 억울하게 나가게 되는 것도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장사를 하면서 잘 돼서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장사가 안 돼가 권리금을 못 받고 망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권리금에 대한 내한들이 참 너무도 많을 겁니다. 2015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갈등은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존재하기는 존재해요. 권리금 또한 상가 부동산 전문 업체에 의해서 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널리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권리금 또한 상가 부동산 전문 업체에 의해가 산정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를 좀 어떤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무조건 내보내기보다는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과 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권리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랑스인 아노는 도대체 왜 놀랬던 걸까요? 프랑스인 아노가 놀란 이유는 계약서 없이 아무 계약서 없이 권리금을 요구한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도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나라의 권리금과 유사한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업 양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인이 임차권과 함께 고객관계라든지 노하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27년에 제정한 임대차법에 따라 가지고 임차인이 5년 이상 영업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을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범위에서 상환하는 일을 인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노의 나라인 프랑스 또한 단골이나 인테리어 시설비 같은 유무용의 영업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영업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외에도 권리금은 인정받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도 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금, 지금처럼 시장에만 맡길 것인지 정부가 나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권리금에 대해 분분해지다 보면은 권리금에 대한 법이 형평성 맞게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